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 떠난 고교사 박현현입니다. 자, 오늘 김광규 시인의 시 상행입니다. 상행은 차를 타고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대구에서 서울 가면 상행이고 서울에서 대구 오면 하행이 됩니다. 기차 타고 올라가면서 보는 풍경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은 일상에 안주하는 소시민적 삶에 대한 비판입니다. 도움되는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길잡이입니다. 일상에 안주하는 소시민적 삶에 대한 비판, 김광규 상행 해석. 70년대 기차를 타고 바라본 풍경 속에는 어울리지 않는 원색의 지붕들과 TV 안테나들, 힘찬 노랫소리와 고속도로의 자동차들이 넘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사라진 풀벌레 울음소리와 진실된 말하고 싶은 말조차 제대로 못하고 흥미있는 주간지를 보면서 삶과 무관한 형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관심사들만 말할 수 있는 통제된 군부 독재의 세상에서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소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산업화의 부정적 현실에 침묵하면서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요즘도 이 개발과 또 개발과 나눔, 분배, 소득의 분배 문제로 참 갈등이 많은데요. 그 어떤 것이라도 좋은 것만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개발로 인해서 또 소외되고 또 이런 사람들도 많겠죠.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으로 이호철의 큰 산이 있습니다. 이해의 배경입니다. 이 작품은 나라는 화자가 서울로 올라가는 너에 관해 말하는 시입니다. 화자는 너에게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데 이러한 요구가 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점이 독특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바탕으로 이 시는 상행선 열차의 안과 밖의 풍경을 언급하며 산업화와 도시화가 안긴 풍요로움에 자족하면서 사회적 문제에는 눈을 감는 소시민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소시민은 노동자와 자본가의 중간 계급에 속하는 소상인, 작은 상인이죠. 수공업자, 하급 봉급 생활자, 하급 공무원 따위를 통틀어 이룬 말입니다. 이들은 현실의 삶 때문에 잘못된 현실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죠. 이 시는 부정적인 근대화의 측면에 대해 침묵하는 소시민적 태도를 반어적으로 풍자하고 있습니다. 너는 서울로 올라가는 상행 열차를 타고 있습니다. 창밖에 보이는 원색의 지붕, TV 안테나, 고속도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근대화가 진행되는 사회상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근대화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문제가 파생되고 있음에도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외면하고 물질적이고 감각적인 것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화자는 너에게 이런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대화로 인한 사회의 모순과 정신적 타락을 비판하기 위한 반어적 표현입니다. 너에게 너는 사회의 문제점을 보지 말고 열심히 정해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반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반어법입니다. 작품 읽기는 넘어가고요. 감상하기에도 시 본문이 다 있습니다. 좀 길죠. 한눈에 보입니다. 시상 전개입니다. 1에서 4행은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제시하여 시상을 시작합니다. 5에서 11행은 당시에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을 제시하여 시적 상황이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2에서 19행은
쉽게 들을 수 없는 소리와 쉽게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대비된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20에서 28행은 상황을 가정하여 연속적으로 제시하여 시적 상황의 심각성을 드러냅니다. 29에서 30행은 너에서 너와 나로 대상을 확장하여 시적 상황이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입니다. 1970년대는 우리 사회가 본격적으로 경제 성장을 추구했던 시기였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농촌은 외형상으로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지붕도 색칠하고 TV 안테나도 달리고 이랬습니다. 무분별한 성장축으로 인해 심각한 환경 오염에 물들어갔으며 전시 행정에만 급급했던 지붕 개량 사업, 어떤 것이냐면은 예를 들어 대통령이 한번 쭉 내려온다 하면은 그 지나는 길가의 지붕들은 전부 다 뭐 고치고 색칠하고 이랬습니다. 선생님도 옛날에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때까지 보면은 어, 그, 뭐 누가 뭐 장학사나 뭐 장학관이나 누가 온다 하면은 학교 뭐 청소하라고 일주일 전부터 청소하고 그랬습니다. 뭐 요즘은 뭐 장학사 뭐 이런 사람 와도 학교에서도 뭐 그럴 여유도 없고 뭐 그렇게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지붕 개량 사업과 같은 정책들은 실질적인 서민들의 삶과는 유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자세를 잃어버렸으며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소시민적 삶에 매몰되어 갔습니다. 다른 사람 보다가 내가 묵고 사는 게 바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겠죠. 핵심 내용 파악입니다. 시적 화자는 항행열차에서 차창밖 풍경을 볼 너에게 당부하는 납니다. 시적 상황은 왜곡된 산업화의 부정적 현실에 침묵하는 사회입니다. 화자의 태도는 부정적 현실을 외면하는 소시민적 삶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표현상의 특징은 반어적 표현을 통한 비판과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자가 요구하는 것은 너희에게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산업화에 대한 올바른 너희 자각을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죠. 화자가 긍정적으로 보는 대상은 풀벌레의 울음, 심야 방송이 잠든 뒤의 방송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자가 부정적으로 보는 대상은 원색의 지붕들, TV 안테나들, 힘찬 노래, 자동차 소리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보면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어떤 게 있었나, 대한민국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하늘엔 조각구름도 있고 강물엔 유람선도 있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그 노래가 뭐 그때 조용필 가수가 굉장히 인기가 있을 때인데 정수라 가서 그 노래를 불렀는데 굉장히 또 인기가 있었습니다. 매일 주말에면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처음에나 끝부분에 그 노래를 틀고 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노래를 보고 우리들은 전부 제가 아니고 우리 시대 사람들은 이거는 노태우, 전두환 두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감상의 상행입니다. 상행은 화자는 서울로 가는 기차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을 밝히고 있다. 자, 화자는 상행선 기차에서 부정적 현실을 목격하고 현실과 자아에 대한 비판을 보여줍니다. 가을 연기 자욱한 저녁 들판으로 저녁 들판, 가을 연기는 계절적 배경이죠. 직접 나타납니다. 저녁 들판은 시간적으로 저녁이고 들판은 공간적 배경입니다. 여기 보면 연기가 자욱하다 저녁 들판의 모습은 시각적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상행열차를 타고 평택을 지날 때, 상행열차는 서울로 가는 기차입니다. 평택은 서울 아래에 있는 동네잖아요. 구체적 지명으로 사실감, 현장감을 드러냅니다. 흔들리는 차창에서 너는
너가 청자입니다. 그 나의 이야기를 들어준 청자인데 이 너는 문제의식 없이 현실에 순응하는 사람입니다. 문득 낯선 얼굴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요 낯선 얼굴은 차창에 흔들리는 차창에 비쳐 낯설게 느껴지는 얼굴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 일상의 소시민적 삶을 성찰하는 자입니다. 그, 이 너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모습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평소에는 생각이 없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어떠하지 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겠죠. 자, 부정적 현실에 대한 인식과 비판 의식이 있는 존재를 발견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아래 낯익은 얼굴들과는 이거는 대조됩니다. 낯익은 얼굴과 낯선 얼굴은 당연히 대조가 되겠죠. 그것이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지 말아다오. 그것이 낯선 얼굴이죠. 낯선 얼굴이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지 말아다오. 이거는 뭡니까? 이게 반어법입니다. 요 다오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특정한 인식과 행동을 너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자, 상행열차에서 낯설게 다가오는 성찰적 자아에 대한 자각입니다. 자, 오징어를 씹으며 화투판을 벌이는 우리 옛날에는 또 뭐 이런 기사에서도 이런 일도 실제 있기도 했습니다. 오징어도 팔고요. 화투판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담배도 피우던 시일이니까요. 자, 이런 사람들은 무비판적으로 살아가는 소시민적 삶의 모습입니다. 낯익은 얼굴들이 내 곁에 있지 않느냐. 낯익은 얼굴은 열차에 타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 소시민적 삶에 길들여진 그런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너의 곁에 있는 일상적 소시민적 삶에 매몰된 자아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자, 위에 요거는 앞에 낯익은 얼굴은 낯선 얼굴과 대조가 되고요. 황혼에 고함치는 원색의 지붕들, 황혼 시간적 배경이죠. 이 고함치는 원색의 지붕들이잖아요. 원색의 지붕들, 컬러풀한 지붕들인데 이게 고함친다고 했으니까 시각의 청각하죠. 근데 또 지붕들이 고함친다는 것은 의인법입니다. 사람처럼 표현해 놨죠. 이건 또 시각의 청각하니까 공감각적 심상입니다. 이게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걸 외울 것이 아니라 공감각적 심상은 한 감각에서 다른 감각으로 감각의 전이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두면은 다른 데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원색의 지붕들은 왜곡된 산업화, 전시행정. 그 왜곡된 산업화는 산업화로 인한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고, 전시행정은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죠. 그 높은 사람들이 온다고 길가에 뭐 있는 담도 고치고 지붕도 고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잠자리처럼 파들거리는 TV 안테나들. 요 파들거리는 이게 잠자리처럼 파들거린다는 것은 안테나가 불안하다는 거죠. 안테나가 이렇게 잠자리 날개하고 좀 닮은 점도 있는데요. 약하고 불안한 모습이고 처럼 있으면 직유법이죠. 자, 황혼 속에 고함치는 원석의 지붕들과 잠자리처럼 파들거리는 TV 안테나들은 왜곡된 산업화를 보여줍니다. 흥미있는 주간지를 보며, 이거는 주간지, 옛날에 뭐 여러 가지 주간지들이 있었는데요. 그거 보면은 요즘 같으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여자들 뭐, 작 달라붙는 옷, 그 다음에 뭐, 그런 옷만 있어도 굉장히 조금, 어, 사람들이 흥미롭게 봤겠죠. 자, 감각적 쾌락과 흥미를 중시하는 요 오타입니다. 소비 문화의 상징입니다. 주간지에는 그런 기사들만 좀 많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외면했죠. 현실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를 외면했고, 이걸 우민화 정책이랍니다. 백성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거죠. 특히 이제 이게 군부 독재 정권 시대 때 이런 게 많았는데, 뭐, 뭐라 합니까? 너희들은 뭐 스포츠나 즐기고 또 어, 영화나 보고 뭐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런 거나 즐기면서 살아라. 뭐 이런
식의 그런 우미나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고개를 끄덕이다, 고개를 끄덕이다. 이건 니는 소시민적 삶을 보고 현실에 긍정하라 이 말이죠. 근데 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아니고 이건 반대입니다. 그제? 반대는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니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반어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오가 반복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즐거움과 편안함을 지향하는 소시민적 삶에 대한 비판입니다. 농약으로 실시간 풀벌레의 울음소리 같은 요 직유법이네요. 이거는 뭐냐면 풀벌레 울음소리가 없어졌다. 이건 농약으로 자연 파괴로 사라진 소리들이죠. 이 환경 파괴 비판입니다. 선생님이 어린 시절에는 항상 봄입니까? 봄이 되면은 송충이를 잡으러 갔습니다. 산에 가서 송충이를 석유통을 석유를 통을 하나 들고 가서 젓가락으로 송충이를 전부 잡아가 그 넣어서 잡았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우리 송충이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이 풀벌레들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심야방송이 잠든 뒤의 전파 소리 이건 뭡니까? 그 심야방송이 잠든 뒤의 전파 소리는 이거는 은밀히 전해지는 공개적으로 못하니까 언론 탄압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도 뭐 지금 어, 정권이 언론을 뭐 길들이려 하고 탄압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은밀히 전해지는 언론을 탄압하니까 모르게 전해지는 그런 비판의 소리를 심야방송이 잠든 뒤에 전파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 언론이 통제되고 있는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듣기 힘든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다. 자, 풀벌레 울음소리나 이런 비판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다. 반응법이죠. 어, 듣기 힘든 소리는 현대사의 문제점을 말하는 진실된 이야기입니다. 여기 관심을 가져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외면하란데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확성기마다 울려나오는 힘찬 노래와 산업화의 산물인데 매일 뭐 우리 새마을 노래 새벽종이 울렸네 뭐 아침에 가면은 온 마을에 그게 울리고 학교에도 그게 울리고 그랬습니다. 또 일주일에 뭐 한두 번씩은 그 노래 나오면 전부 빗자루를 들고 가서 동네 새벽에 청소도 하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자동차 소리 얼마나 경쾌하냐. 그 자동차 소리 이게 산업화 사물이죠. 힘찬 노래 자동차 소리가 얼마나 경쾌하냐. 이건 경쾌하지 않다는 뜻이죠. 확성기마다 울려오는 힘찬 노래와 고속도로를 달려간 자동차 소리는 얼마나 경쾌하냐. 이건 표면적으로는 경제 성장으로 좋다는 뜻인데 이면은 그렇지 않다. 비판적입니다. 경쾌하지 않다. 이것도 반어적 서리적 표현입니다. 예부터 인생은 여행에 비유되었으니 맥주나 콜라를 마시며 자, 이건 진지함이 없이 가볍게죠. 맥주 콜라 마시고 뭐 되게 진지한 건 아니고 가볍게 서로 뭐 이야기하고 뭐 농담도 하고 이런 거죠. 즐거운 여행을 해다오. 자, 즐거운 여행은 삶의 목적을 개인의 즐거움으로 간주하는 태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니 뭐 가볍게 그냥 즐겁게 살아라 이 말이죠. 자, 진지한 생활과 반성이 부재한 가벼운 삶이 바로 즐거운 여행입니다. 부정적 현실을 외면하는 향락적 태도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 되도록 생각을 하지 말아다오. 생각은 일상적인 소시민적 삶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 현실 모순을 비판하지 말아라. 이거 반어법입니다. 실제로는 그런 것을 비판적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놀라울 때는 다만 라고 말해다오. 이건 뭡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말하면 잡혀가니까요. 보다 긴 말을 하고 싶으면 침묵해다오. 보다 긴 말, 현실에 대한 비판을 하고 싶으면 침묵해다오. 침묵해라. 비판하지 마라. 이 반어적으로 비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침묵이 어색할 때에는 오랫동안 가문 날씨에 관하여 오랫동안 가문 날씨 그 침묵 가만히 있으니까 요새 날이 감으로써 이거 큰일이지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비판적 인식을 회피하게 하는 소시민적 삶의 관심사들입니다. 그냥 뭐
뭐 대통령이 잘하니 못하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그냥 뭐 울시게 소리나 하고 놀아라 이런 이야기죠. 아르헨티나 축구 경기에 관해요. 이때 아마 아르헨티나가 축구를 잘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삶과 어쩌면 무관한 이야기죠. 요즘도 보면 뭐 월드컵 굉장히 뭐 했는데 그 월드컵으로 뭐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이번에 뭐 축구협회의 어떤 그런 모습에서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자, 성장하는 지혜 높이와 정권 실세에 관하여 이거는 해속적인 관심사들이죠. 자, 이런데 가뭄 날씨 뭐 뭐 소시민적 삶의 관심사들 우리의 삶과 무관한 이야기 세속적인 관심사들에 관하여서 알아라. 근데 이거는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되도록 다오는 사고와 표현을 제한하는 현실입니다. 자, 너를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너는 듣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말을 한 사람이죠. 자, 너와 나 이제 너와 나의 문제로 되죠. 그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건 뭐냐면은 현실에 침묵해야 하는 이유가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신의 아니만을 생각하는 소시민적 삶을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너와 나만 생각하지 딴 거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잖아요.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회피하고 침묵하는 삶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 운문 형식의 운문시입니다. 성격은 비판적이고 또 반의적입니다. 주제는 잘못된 산업화에 대한 비판, 산업화의 부정적 현실과 이에 침묵하는 소시민적 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일상인들은 보통 사람들은 이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근대화된 일상에 안주하는 소시민적 삶에 대한 비판, 근대화로 인해 발생한 사회 문제에 침묵하는 소시민적 태도에 대한 비판이 나타납니다. 특징입니다. 차를 타고 가는 나가 너에 관해 말하면서 자기와 가족의 안위만을 중시하는 소시민적 삶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어적 표현으로 군부 독재와 이러한 정책에 순응했던 소시민들의 삶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어적 어조를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여줍니다. 화자는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종결음이 다오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 형성과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자가 청자인 너에게 말을 건네는 대화체 형식이 쓰이고 있습니다.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상을 강조합니다. 풀벌레 울음소리, 전파소리, 듣기 힘든 소리, 힘찬 노래, 자동차 소리 등의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산업화사의 부정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근대화를 상징하는 소재들을 활용하여 주제를 형성하여 있습니다. 자,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